인생의 후반전, 남은 삶이 더 빛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당신과 함께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걱정은 더 깊어지고 내 마음을 챙기는 일은 자꾸 뒤로 밀리곤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달리고 남들 기대에 맞추며 살아오다 보니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지 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세대이지요. 그런데 요즘 들어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조금 덜 조급하게 살았을 겁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어 달리던 그 시절, 늘 앞서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뒤처지는 듯한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멈추지 않고 앞만 보며 살아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겠습니다. 인생의 속도는 남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누군가의 목표가 내 목표일 필요도 없었고 나에게는 나만의 걸음과 리듬이 있었습니다. 그 리듬을 지켰다면 지금보다 훨씬 단단한 하루들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돌아보면 그때 내가 쫓던 성공도 인정도 결국 남의 기준이었습니다. 정작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멈춰 마음을 들여다보았더라면 조금 더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잘 살아온 걸까? 지금이라도 더 가벼워질 수 있을까?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작은 힌트를 80세 어른의 삶에서 빌려오려 합니다. 60대, 70대가 늦기 전에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그때는 몸이 늘 내 편일 거라 믿었습니다. 밤새 일해도 금세 회복했고 잠을 줄여도 다음 날이면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파도 며칠 쉬면 자연스럽게 나아졌죠. 그래서 몸이 언제까지나 내 뜻대로 따라와 줄 거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일어나려는데 허리가 쉽게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무리한 것도 없었는데 몸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중간에 멈춰 숨을 고르던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에 올라가던 계단이 이제는 한 층씩 쉬어야 하는 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몸은 당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요. 젊은 시절 나는 몸을 많이 혹사했습니다.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일까지 하며 쉬지 못했습니다. 아파도 참고 피곤해도 버티며 괜찮겠지라는 말로 몸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어깨가 뭉치고 속이 불편한 날도 많았지만 그저 나이 탓이라 여기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몸은 우리가 대하는 만큼 반응합니다. 오래 무시하면 오래 아프고 조금 돌보면 금세 편안해집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귀 기울였더라면, 아플 때 참지 않고 제때 치료했더라면 달라졌을까? 그런 생각이 가끔 스칩니다. 이제는 압니다. 몸은 평생 함께해야 할 가장 소중한 벗이라는 것을요. 돈도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몸이 없다면 그 무엇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일어나는 일상,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은 음식을 편안히 먹을 수 있는 평범함.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몸이 약해지고 나서야 제대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 몸과 대화를 나눕니다. 아침마다 몸 곳곳에 조용히 의식을 가져가며 오늘은 어디가 조금 무거운지, 어디가 편안한지 살펴봅니다. 몸이 천천히 가자고 하면 속도를 늦추고 쉬고 싶다고 말하면 잠시 멈춰줍니다. 몸을 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나를 지켜준 동반자로 대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몸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몸도 우리에게 더 오래 힘을 내줍니다.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먼저 내 몸을 아끼는 법부터 배웠을 겁니다. 지금의 나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모임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고 이름을 가능한 한 많이 알고 지내야 마음이 든든해질 거라 믿었습니다. 전화번호부는 늘어갔고 관계가 많을수록 삶도 풍성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어도 마음 한가운데는 늘 조용한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자리에 있어도 정작 진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 기대고 싶은 단 한 사람,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숫자가 아니라 깊이에서 온다는 것을요.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오랜만에 연락해도 편안한 한 명의 친구가 훨씬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주 보지 않아도, 긴 말이 없어도, 그래, 너는 잘 지내고 있구나. 그 한마디에 마음이 풀리는 사람. 그 몇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연락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기억나지만 얼굴은 흐릿한 사람들, 형식적인 말만 오가던 관계들. 그런 번호들을 지우다 보면 내 곁에 오래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름이 더욱 또렷하게 보입니다. 어려운 순간 손을 잡아준 사람, 말없이 곁을 지켜준 사람, 나의 속도가 느려져도 함께 걸어준 사람. 그들을 떠올리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습니다. 서로의 삶이 바빠지고 연락이 뜸해지고 예전처럼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들. 예전에는 이유 없이 멀어지는 느낌이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짜 관계는 멀어지는 듯해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몇 년 만에 만나도 어제 본 사람처럼 편안한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사람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억지로 붙잡아야 유지되는 관계는 놓는 법도 배웠습니다.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 나를 비교하거나 평가하는 사람,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 않은 사람. 이제는 그런 관계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인생이 길어 보이지만 실은 편안한 사람들과 보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요즘 잘 지내는지 궁금한 누군가. 그럴 때는 망설이지 않고 짧은 안부를 보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그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힐 수 있고 나 또한 누군가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온도를 압니다. 한순간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리는 불꽃 같은 관계보다 잔잔하지만 오래도록 따뜻하게 머무는 온기. 자주 만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관계. 그 몇 명의 온기가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면 짧게 안부를 전해보세요.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나이 들어 비로소 배우는 관계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이어지고 조용히 머무는 인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쉽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기도 했고 사소한 일에도 억울한 마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남보다 조금 늦으면 불안했고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특히 가족 앞에서는 감정이 더 깊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다 내어주었지만 돌아오는 건 짧고 무심한 한마디일 때가 많았습니다. 엄마는 몰라. 그냥 신경 쓰지 마. 그 말들이 마음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내가 쏟은 정성과 마음이 가볍게 지나가는 것 같아 혼자 속상해한 날도 많았습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챙기고 약속도 늘 내가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거나 선의로 한 말조차 가볍게 넘길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쉽게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었던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 기대 때문이었다는 것을요. 내가 한 만큼 돌아오길 바랐고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 채 내 기준만 들이대며 상처를 키웠던 건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왜 이렇게 표정이 굳어 있을까? 미간 사이 깊어진 주름이 세월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오래 붙들고 있었던 감정의 무게 때문이라는 걸요. 남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음을 다루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려 하지 않고, 모든 관계에서 이유를 찾으려 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편안하고, 때로는 덮어두는 것이 나를 보호해 줍니다. 마음이 불편해질 때면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감정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할까? 대답이 아니오라면 조용히 놓아줍니다. 화를 내기보다 한 번 숨을 고르고, 따지기보다 한 걸음 물러섭니다. 그럴 때 내 마음도, 내 표정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자 몸도 따라 편안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요. 그 한마디가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결국 나를 늙게 하는 건 세월이 아니라 오래 쥐고 있던 감정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서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반복하는 게 편해지고, 젊은 사람들 속에서 나만 뒤처질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레 생깁니다. 그래서 그저 아는 길만 걷고 아는 방식으로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게 편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게 없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는 것을요. TV를 켜도 재미가 없고,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도 늘 비슷했습니다.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옛 추억들. 새로움이 없는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 마음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 앞을 지나는데 문화센터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예,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법.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그날은 왠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 정도라면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작은 마음이 용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교실 첫날은 어색함이 컸습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 대부분이 비슷한 또래였습니다. 다들 천천히 배우고, 틀리면 웃고, 다시 해보고, 속도가 느려도 누구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기능 하나를 배웠을 뿐인데 괜히 마음이 벅차오르고 뿌듯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손자에게 보여주자. 할머니, 이걸 혼자 하셨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배움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마음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책을 한 권 사서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젊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문장들이 지금의 삶과 다 다르게 읽혔습니다. 내 나이를 통과해야 알 수 있는 문장들이 있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에도 가봤습니다. 메뉴판에 낯선 이름이 가득했지만 직원에게 묻고 천천히 발음해보고 창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냥 그 순간이 새로운 배움처럼 느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 한 발 들어선 것뿐인데 하루가 조금 더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못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배우지 않으려 마음을 닫을 때 비로소 늙는다는 것을요. 머리가 굳는 게 아니라 마음이 굳는 겁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물면 세상과의 문이 천천히 닫혀갑니다. 배움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책 한 권, 작은 취미 하나, 손자에게 배우는 스마트폰 기능 하나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순간들이 우리를 세상과 계속 연결해 줍니다. 배움은 지식이 아니라 호기심의 불씨입니다. 이건 뭘까? 한번 해볼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직 늙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배울까? 무엇을 경험할까? 그 작은 기대가 하루를 움직이는 힘이 됩니다. 배움의 기쁨을 알고 나면 우리는 나이를 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배움은 결국 마음을 다시 젊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퇴직하면 여행을 가야지, 시간이 나면 그림을 그려야지, 건강할 때 산에도 자주 가야지. 나는 늘 그렇게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변명으로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하지. 그 말을 나 자신에게 수없이 들려주며 오늘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도 여행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가기엔 불안해서, 함께 갈 사람이 없어서. 결국 여행 가방은 장롱 깊숙이 그대로였고, 가보고 싶던 곳들은 텔레비전 속 여행 프로그램으로만 만나게 됐습니다. 그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던 취미였지만 늘 나중에로 미뤘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일할 때는 일 때문에, 나이가 들고 나서는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하냐는 말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내 마음속 하고 싶은 일은 조금씩 먼 곳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래된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나이 비슷한 시기를 함께 지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도 언젠가 해보겠다고 마음에만 품고 있던 일들이 있었겠지. 그 언젠가를 기다리다 끝내 하지 못하고 떠났구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미루고 있는 그 많은 언젠가도 언제까지나 나를 기다려주지는 않을지 모른다는 것을. 언젠가라는 말은 참 편안합니다. 지금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주니까요. 여건이 안 맞아도, 준비가 덜 되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언젠가는 할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삶은 조용히 흘러가고 어느 순간에는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돌이켜보면 완벽한 때란 없었습니다. 돈이 넉넉한 때도, 시간이 충분한 때도, 모든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항상 조금은 부족했고 항상 뭔가를 이유로 들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미루지 않겠다고. 완벽하지 않아도, 준비가 덜 되었어도 일단 한 걸음 내딛겠다고. 오래 접어두었던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거창한 해외여행이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1시간 거리의 바다, 기차로 금방 다녀올 수 있는 작은 도시부터 가보기로 했습니다. 혼자 가기 두렵다면 동네 문화센터에서 모집하는 단체 여행에 이름을 올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거리나 규모가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에만 두었던 발걸음을 실제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미술용품점에도 들렀습니다. 비싼 화구가 아니라 작은 스케치북 하나, 색연필 한 세트면 충분했습니다. 잘 그려야 한다는 부담도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줄 그림이 아니니까요. 평가받으려고 그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해보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 그림을 그릴 때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선 하나를 긋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던 생각들이 잠잠해지고 눈앞에 종이와 내 손끝만 남았습니다. 색을 칠하고 선을 따라가다 보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아,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이구나. 왜 이렇게 단순한 기쁨을 이제야 허락했을까? 조금은 아쉬웠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이제는 압니다. 하고 싶은 일은 언젠가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조용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요. 잘하지 못해도 괜찮고 오래 걸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성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며 살아있는 나를 느끼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 한구석에 오래 묵혀둔 일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여행이든 취미든 연락하지 못한 사람 한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검색 한 번, 짧은 전화 한 통, 가까운 곳 한 번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젠가를 지금으로 바꾸는 순간 멈춰있던 인생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온 그 언젠가입니다. 오랜 세월 괜찮은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고 슬퍼도 웃음으로 덮고 화가 나도 삼켜냈습니다. 그게 어른의 모습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특히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는 더더욱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되고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흔들리면 아이들이 불안해할까봐 언제나 든든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남편과 다투어도 아무렇지 않은 척했고 마음이 서러워도
누구에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힘든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들 바쁘고 각자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니 나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은 마음 깊은 곳에 조용히 쌓여갔습니다. 참는 시간이 길어지니 어느 순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슬픈 건지,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지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뒤엉키는 날이면 생각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 몸을 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집안을 정리하고 쓸고 닦고 무언가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덮어둔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에서는 작은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고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몸도 먼저 반응했습니다. 두통이 잦아지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이유 모를 통증들이 여기저기 나타났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말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는데 스트레스 같네요. 처음엔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평범하게 사는데 무슨 스트레스냐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나는 늘 긴장하고 눈치를 보고 참고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온 시간이 오히려 더 큰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 차곡차곡 남아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내 모습,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 부모님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 그 사진을 넘기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지만 그 뒤에 숨어있던 고단함과 버텨온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에게 조용히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다. 그 힘든 날들을 잘 견뎌줘서 고맙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껏 울었습니다. 누가 볼까, 약해 보일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슬픔은 슬픔대로, 아픔은 아픔대로 그대로 흘러가게 두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슴 깊이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참아온 감정들이 눈물과 함께 빠져나가며 묵은 응어리가 서서히 풀렸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가끔은 울어도 된다는 것을요. 우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강한 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임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내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기쁘게 했는지 짧은 메모라도 남기다 보면 묵혀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립니다. 마음이 정리되니 예전보다 훨씬 쉽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의 나도 잘 버텼다. 참 고생 많았다. 그 문장 하나가 오래 묶여있던 마음의 매듭을 풀어줄지도 모릅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우세요. 그 눈물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녹아내릴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젊었을 때 나는 늘 죽음을 남의 일로만 여겼습니다. 장례식장에 다녀와도 금세 일상으로 돌아왔고 죽음은 먼 미래, 아주 나이 든 뒤에나 마주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가볍게 흘려보냈습니다.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생각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지내던 동료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늘 아침마다 인사하던 이웃집 어르신의 부고, 어제까지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오늘은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가슴 깊은 곳을 서늘하게 스쳤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떠나보냈던 순간은 지금도 마음을 붙잡습니다. 언젠가 올 일이라 알고 있었지만 막상 그날이 오니 준비된 마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숨을 고르는 부모님의 손을 잡고 서 있으니 그동안 더 자주 찾아가지 못한 일, 따뜻하게 말 한마디 더 드리지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장례를 치르며 깊이 깨달았습니다. 죽음은 예고하고 오지 않고 남은 사람에게는
후회만 남긴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일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 숨을 쉬는 일, 사랑하는 사람과 밥을 나누는 일이 이토록 귀한 것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일은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루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눈을 뜨면 먼저 감사부터 합니다. 또 하루를 살 수 있구나.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이 질문을 던지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을 쓰는 일도 줄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그 사람도 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런 일로 감정을 쓰는 시간이 아깝게 느껴집니다. 서운함보다 따뜻함을, 원망보다 배려를 남기고 싶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마음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연락이 뜸하면 서운했지만 이젠 목소리만 들어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살아서 서로의 안부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손주들이 집에 오면 잔소리부터 하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그 시간 자체를 온전히 즐기려 합니다. 언젠가 이 아이들도 나를 떠올릴 텐데 그 기억이 따뜻했으면 합니다. 죽음을 생각한다고 해서 삶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루가 더 선명해지고 순간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끝을 알기에 오늘이 소중해지고 시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게 됩니다. 가끔은 떠난 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지 생각해 봅니다. 큰 돈을 남긴 사람,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으로 기억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만 기억되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작은 친절을 놓치지 않으려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미소로 인사하고 마트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길에서 힘겨워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잠시 멈춰 안부를 묻습니다. 거창한 선행이 아니어도 됩니다. 짧은 한 문장, 작은 배려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오래 남는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죽음을 떠올린다는 건 삶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오늘이 더 귀하고 사람 관계도 더 따뜻해집니다. 그 마음 하나로도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깊고 훨씬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60세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더 나답게 살고 싶습니다.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허둥대지 않고 내 마음이 편안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참 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참아내고 견디며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외면했던 날들이 많았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그 시간들도 결국 나를 단단하게 만든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요. 관계도 예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 멀리 있어도 마음이 이어지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 몇 명 안 돼도 진심으로 기대어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외롭지 않습니다. 마음을 늙게 하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감정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풀지 못한 서운함, 오래 쌓인 상처, 잊은 줄 알았던 감정들이 나를 무겁게 했다는 걸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고 싶습니다. 모든 걸 이해하거나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덜어내고 숨 쉬고 나를 지키면 됩니다. 배움에도 나이는 없습니다. 작은 호기심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다시 젊어집니다. 책 한 권, 새로운 취미, 가벼운 도전 하나가 남은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합니다. 언젠가라는 말도 이제는 내려놓으려 합니다. 완벽한 때는 오지 않으니까요. 준비가 덜 되어도 여건이 완벽하지 않아도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한 걸음이 남은 삶을 바꾸는 단순한 용기입니다. 감정을 억누르며 사는 일도 이제는 그만하려 합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되고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순간 묵은 마음이 흘러나가고 우리는 다시 가벼워집니다. 죽음을 떠올리며 삶을 배우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오히려 하루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는 더 반갑고 작은 친절 하나에도 마음이 오래 머뭅니다. 내가 떠난 뒤 누군가 그 사람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라고 기억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늦게 깨달아도 괜찮습니다. 예순에 알았든 이른에 알았든 중요한 건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시간표가 없습니다. 남보다 늦어도 남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편안한 방향으로 천천히 걸으면 됩니다. 60세로 돌아갈 순 없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 말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느낀 생각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시길 바랍니다.